안녕하세요, 모든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아침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시장은 119, 0달러 구간에서 120, 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 구조도 이미 마감되었고, 현재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비트코인은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1개월, 주간,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차트까지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전략은 각 구간마다 숏 포지션을 체크하며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 3번 정도 진입했는데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는 게 정말 어렵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원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시나리오 1과 이 발생 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아온 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펀드가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또 로버트 기요사키 씨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새로운 최고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가득하지만 짐 다이먼 쪽에서 약간의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다음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XM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환, 금, 다양한 통화상 거래 계좌가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채팅에서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저희 슈퍼 스포터가 되어주세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가능하며 영상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은 주간 위클리으로 업데이트되니 참고해주세요. 직접 확인 가능하며 에셋2앱3 자산 목록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개의 자산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 쪽에서는 현재 두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Begin to Win과 Cosper 클래스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자세한 내용은 미인님께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egin to Win 클래스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기초 다지기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마켓 사이클, 마인드셋, 머니 매니지먼트,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트레이딩 조건 설정, 트레이딩 사이즈 계산법 등 비트코인, 크립토, 금선물 트레이딩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고스트 스피릿 클래스는 어드밴스드 클래스이며 스노우볼링,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멀티 타임 프레임, 차트 분석 등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 시장 전체를 보면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정말 뜨겁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펭구, HBAR 같은 코인들이 그렇습니다. XLM도 그렇고요. 알고, 그리고 XDC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모지도 저도 해봤고요. IOCN도 그렇습니다. 이번엔 알트코인들이 전혀 랠리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현물로 조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기회를 놓쳤냐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쪽에서 월봉 기준으로 다이버전스가 이미 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아주 큰 그림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겼고 이렇게 일치하는 월식 같은 현상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타임프레임에서요. 지금은 3개월, 1개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주, 최근에 마감된 일일, 그리고 더 작은 타임프레임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따가 테크니컬 쪽에서 다시 확대해서 살펴볼 거지만 우리는 전략 측면에서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고 수치는 74입니다. 그리고 롱숏 청산 현황을 보면 24시간 기준입니다. 9만 명 넘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터졌고 2억 달러 넘는 금액이 청산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숏 포지션 쪽이겠죠. 어젯밤 시장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베리 리턴 변동성 수익률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7월 기준으로 10%입니다. 여러분 10%가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만약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강세장이 된다면 앞으로 보름 즉 15일 안에 비트코인이 13만 달러까지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멀게 느껴지냐고요? 3만 달러 정도 남았으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고 대략 10% 정도만 더 오르면 됩니다. 만약 7월에 20%가 더 오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서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바트화로 환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80만 바트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셈입니다. 이전 최고치는 대략 370, 0에서 750, 0바트 정도였는데 지금은 860, 0바트입니다. 이미 돌파가 일어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쪽도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어제에 이어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비트코인 쪽도 추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일 0개가 넘었고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반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이 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꽤 괜찮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 걱정해야 할 점은 제가 아직 알트코인 쪽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는 계획은 별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친구들, 오케이. 지금 뉴스 쪽을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요,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비트코인이 약 25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쪽 소식에 따르면 최근에 그가 말하길 트레이더들이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JP 모건에서 밝혔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짐 다이아몬드. 네, 또 다른 짐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JP 모건의 CEO가 직접 나와서 시장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망은 시장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일 남았으니 앞으로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지금 제가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세운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서포트 구간에서 DCA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트렌드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DCA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팅에 있는 알트코인이나 웨이브 3에 해당하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자산들이 지금 제 포트폴리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60%인데 만약 이게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15만 달러 구간을 돌파해 20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이 포트폴리오도 자연스럽게 불어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만약 이 상승이 건강하게, 즉 차트상에서 월간이나 주간으로 봤을 때 아무런 약세 신호 없이 건강하게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상승하도록 둘 거예요. 굳이 속도를 늦추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가 새로운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금을 일부 나눠서 숏 포지션으로 퓨처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롱 포지션으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절선 SLI를 가까이 설정합니다. 즉, 롱 포지션에서 공격적으로 멀리 스윙을 노리는 식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가격이 아래에 있을 때나 가능한 전략이었고 지금은 이미 상단 구간에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략을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옵션 쪽입니다. 만약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조정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차트에서 예상하는 대로 옵션 쪽은 가치가 팽창하게 되고 반면에 이쪽 현물이나 선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줄어드는 정도는 시장이 얼마나 크게 조정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옵션은 커버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롱 포지션을 테스트할 때를 예로 들게요. 손실을 본다고 해도 손실은 작게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락 다운사이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손실이 나는 구간을 가깝게 조정한다고 가정할게요. 제 전략 보드에서 오픈한 포지션은 최근 움직임 있던 일시간 구간 근처에 손실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최근 움직임 있던 일시간 구간을 볼게요. 이 구간 근처에 손실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117 잘못 말했네요. 117 구간입니다. 이 117 근처 구간에서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면 그냥 손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 구간은 정말 가까운 지점이에요.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냐고 하면 예를 들어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만약 시장이 1% 하락하면 그냥 버리는 거죠. 이미 아래에서부터 수익을 이어온 거니까요. 이건 우리가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혹은 리스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는 거죠. 만약 롱 포지션을 잡으려는 사람이라면 만약 우리가 이 구간, 이 원안에서 당한다면 영향이 뭐라고 해야 할까? 꽤 적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헤징이나 테스트를 위해 숏 포지션을 연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옵션은 이미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물 쪽도 이쪽도 같이 수익이 나서 현물 쪽을 커버해 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약세 신호가 보여서 별로 불안하지 않거든요. 조금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전략으로 세워뒀어요. 만약에 갑자기 급등해도 현물 쪽도 이미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의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각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살리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세부 타임프레임도 분석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리오에 대해 약간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엔딩 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상태이지만 상승의 기울기나 수치가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C8을 측정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즉 ABC 파동은 여전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간에서 5개의 파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벨을 먼저 붙이자면 이렇게 1, 2, 3, 4, 5로 여전히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파 쪽에서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측정해 봤는데 1, 1, 3, 5 같은 구간을 돌파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3, 4 구간 정도입니다. 1, 3, 4 구간에서 A파와 C파의 길이가 딱 맞아떨어지고 B파 쪽도 비율적으로 꽤 균형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슬라이드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는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움직여서 바로 오파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오파가 이 구간쯤에서 끝난다는 건 급격하게 아래로 흔들렸다가 좀 깊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 스윙해서 올라가고 또 한번 깊게 하락했다가 다시 스윙해서 올라가는 식입니다. 라벨을 붙여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윙해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트렌드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에는 위쪽에서 엔딩 다이애고널, 즉 위쪽 쐐기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위쪽 쐐기 형태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왜 두 번째 케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냐면 지금 큰 그림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큰 그림 전체가 다이버전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여기서의 소파동 상승 폭이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먼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정이 첫 번째 케이스라면 웨이브사의 형태일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모티브 웨이브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1, 2, 3파가 올라왔고 지금은 4파 조정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파가 마무리되면 이 구간에서 잠깐 반등하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라면 엔딩 다이애고날처럼 스윙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오르고 또 빠르게 수축하면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금을 나눠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스팟 포지션을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렌드가 이탈하면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제로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제로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슈퍼 블리시 상황인데 이 경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데이 차트엔 다이버전스가 있어 부담스럽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있고 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돌파하려면 14만을 돌파해야 합니다. 14만을 넘어서야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위쪽 세 번째 파동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위쪽에서 큰 3파 나오고 4파로 조정 후 5파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로버트가 말한 것처럼 타겟이 20만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강하게 올라간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게 될 구간은 이 13만 근처입니다. 지금 아주 가까워졌고 양만 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양만 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아까 그 원으로 돌아가 보면 현물 시장도 같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욱 오를수록 더 부풀고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점을 찍지만 그 새로운 최고점이 가는 도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점점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 180으로 밟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100, 때로는 80으로 밟으면서 가는 식이죠. 그래도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최대치로 새로운 최고점을 찍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래쪽 구간에서 매매할 때와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더 강하게 가속하고 싶지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니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더 강하게 가속해야 할지 말이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횡방향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아직 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뉴 하이를 브레이크할 확률은 대략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50% 확률로 강하게 올라갈지 그 부분은 저도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끝나는 구간에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할 확률을 50%로 보지만 이 50%는 약한 주간,
weak과 강한 주간 strong에서의 50%로 나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먼저 조정이 온다면 제 생각에는 강한 쪽의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40%로 그리고 여기는 10%로 즉 하락해서 깨질 확률은 10%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확률은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느 기간 동안 가져갈지 알게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10% 확률이 하락해서 깨져도 풋옵션 같은 걸로 대비할 수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큰 타임프레임이라 멀리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깨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 트렌드가 꽤 강하거든요. 작은 그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바뀌기 전 작은 그림이 먼저 흔들립니다. 바로 내려가지 않고 먼저 위로 튀어오르거나 흔들리며 스톱로스를 건드리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조정이 오는 시기죠.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이번엔 트렌드라인 쪽을 보면은 트렌드라인이 여기서 돌파되었고 그 뒤 슈퍼 불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슈퍼 불장 상태인데 처음엔 만약 가격이 잘 달리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때 강하게 숏 포지션을 잡으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볍게 소량으로만 숏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에 $10,000 정도, 그러니까 마진을 $10,000, $5,000, $10,000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진입하고 있어요. 약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제 마인드 셋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ACD 파트에서는 follow를 2번 줄여서 봤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기존의 플래닝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더 크게 조정이 오면 바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며 매매하는 방식은 사실상 제 보드 전략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롱 포지션을 열어두고 있고 계속 운용 중입니다. 만약 손절선이 뚫리면 바로 정리하고 깊게 조정이 오면 다시 진입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 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 전략을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라인헤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글 비트 링크가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이번에는 다른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어떤지 보면 아직 아래쪽에 머물러 있고요. 유가 쪽을 보면 저점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다우존스 쪽을 보면 다우존스도 금요일에 약간 하락했고 나스닥도 조금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더리움 쪽입니다. 이더리움은 상승 속도가 느리고 강하게 오르지 않고 약간 답답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구간이 이파가 끝난 거라면 지금 3파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는 3파의 1, 즉 3파의 소파1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한 B파를 맞이하고 있는데 AB로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C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눌림 조정을 받는다면 이더리움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뉴스 때문에 하락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호재 뉴스도 많고 아까 전쟁 얘기도 이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좀 혼란스럽네요. 이번에는 아웃포란딜트 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종목이 강하게 급등했죠. 제가 분석한 강한 종목은 펭구, XLM입니다. XRP 같은 종목들도 있죠. 잠깐만요. 저는 XLM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트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급등하고 있네요.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꽤 깊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큰 그림의 구조를 보면 1, 2, 2 파동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니터링 하진 않았어요. 모니터링 했다면은 중간에 진입해서 매매했을 수도 있겠네요. 3파동으로 강하게 오를 땐 트레일링 스톱 걸고 따라가며 매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보이지 않아 숏 포지션 열 필요는 없어요. 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바닥을 다진 것처럼 보이네요. 바닥을 만들고 나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꽤나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반등해서 거의 2배, 그러니까 2배나 오른 셈이네요.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은 아직 진입하지 않았어요. 저는 ADA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르긴 했지만 펭귄만큼 강하게 오르진 않았네요. 여기서 오른 비율을 보면 약 3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잠깐 지우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는 지금 RSI가 하락 쪽에서 꽤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이 구간이 이런 고점들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강하게 오르려면 RSI가 먼저 아래쪽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트코인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을 마주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 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잘 버티거나 건강한 구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알트코인을 비교적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들은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일부 종목만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마치 사람들이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는 것처럼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일부 종목만 3, 4%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보다 더 크게 예를 들어 3, 4% 이상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ETC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하루에 2, 4%씩 오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한 번에 10%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쌓인 이익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려면 종목을 잘 선별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개별 종목별로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다. 알트코인 쪽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트렌드를 체크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속도를 늦추는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가속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큰 타임 프레임에서는 이미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큰 타임 프레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깜빡할 뻔했네요. 지금 바로 큰 타임 프레임을 보여드릴게요. 현재 3일 차인데요, 여러분. 3일 동안 큰 그림에서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정말 큰 그림에서요. 이 꼭대기부터 올라온 이후로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요. 에필드가 마감될 때 잠깐 약세 신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1분봉을 한번 볼까요? 1분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큰 다이버전스가 여러 번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마감된 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봉이 마감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무언가, 즉 가속하고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때로는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앞에 뭔가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서 시속 180km로 달리던 걸 140이나 130 정도로 줄여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만 하다가 포지션을 줄이기도 하고 꼭 전부를 팔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는 데이 차트 쪽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데이 차트도 큰 다이버전스가 보이죠? 여기 이 부분이 큰 다이버전스고 그리고 CH도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 CH도 봤어요. 여기 CH가 쭉 올라오고 도지 와 정말 아찔하네요. 여기 3개의 H도 보이죠? 여기 하이 이 부분에서 하이가 안 만들어졌죠? EH도 한번 보세요. 어때요? EH도 있네요. EH도 있나요? EH도 역시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 지금 저는 숏 포지션을 추가로 잡았고 그리고 셀을 좀 멀리 걸어놨어요. 만약 방향이 맞으면 셀을 점점 더 가까이 옮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따라가면서 볼 수 있고 저는 디스코드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규칙방이 있으니 규칙을 확인하시고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리고 전체 시장 상황도 업데이트하면서 비트코인 쪽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꽤나 주의해야 할 신호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롱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지만 아주 소규모로만 진입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미 현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롱 포지션을 추가로 잡지 않고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해지 전략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자산이 한 군데에만 몰려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할 수 있겠죠. 사이즈를 줄이거나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밟는 전략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이 영상 끝에 이어지는 클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시리즈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서 유튜브 롱톤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